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정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주말간에 미국이 정말 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 이라크 등 지금 중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기지들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 로켓 또는 박격포 이런 공격이 들어오고 있고 그게 미군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초과해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 장관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을 지중해, 즉 유럽 사령부 소속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이란, 이라크 지역을 담당하는 중부군 사령부 소속으로 배속을 다시 시켰어요. 그래서 이 이란 지역 그리고 이라크 지역의 이 반미 세력들을 직접 타격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미군이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확전되고 있는 이 상황에 미군도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이 상황이 되었고 미국의 여러 자산들이 중동 지역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이 언제 이 가자 지구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도 그림을 보면 윤곽이 나오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정권 먼저 보겠습니다. 주말 이틀간 각각 790명과 98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어요. 엄청나게 많죠. 790명. 980명, 거의 뭐 1800명 정도가 주말간에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차는 각각 16대와 18대를 격파했다라고 밝혔고요. 장갑차는 그저께는 굉장히 많습니다. 55대를 격파했고 어제는 19대를 격파했다라고 밝혔고 차량은 21대와 13대, 특수장비는 5대와 1대를 격파했고요. 야포는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5문과 15문의 야포를 격파했고 다른장 로켓은 어제만 3문을 격파했고요. 무인 항공기는 4대 그리고 9대를 격추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병력 손실은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런 전투들이 주로 쿠판스크, 그러니까 지금 북부 지역이죠. 하르키우주의 동쪽 이 쿠판스크 지역과 아우디우카 그리고 로보티네 이 세 군데에서 주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80회의 교전을 했고 적을 격퇴 중이다 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는 탈원지에서 지난주 IED 그러니까 사제 폭발물이죠. 급속 폭발물 3,500개 이상을 제거했다 라고 밝혔는데 우리가 기억을 다시 돌려서 1년 6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키우 쪽을 공격하러 들어왔던 러시아군이 훅 도망가면서 키우 양쪽에서 도망가면서 이르핀, 부차 이런 키우 서쪽의 이 도시들을 보면 완전히 뭐 민간인 학살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떠나갈 때 부비 트랙 같은 걸 엄청나게 설치하고 갔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 헤르손 북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탈환하고 있는 이런 여러 지역에 러시아군이 떠나간 곳에 이건 지금 지뢰 이야기가 아니고 부비 트랩 같은 이런 그 장치들이 사제 폭발물들이 문을 열면 터지게끔 만든다든지 냉장고 문을 열면 터지게끔 만든다든지 뭐 어디 가다가 줄에 걸리면 또 터지게끔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시체가 있다 이러면 시체를 또 확인하려고 뒤집으면 또 터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3,500개 이상을 벌써 제거했다라는 거고 자,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이 벌써 라스푸티차가 시작되었다. 강우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구름지도 한번 보면요. 여기 이제 크림반도 그리고 여기가 자포리차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헤르손 쪽인데 보시다시피 이 크림반도와 헤르손 남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우크라이나 전역이 구름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지역에 굉장히 두꺼운 구름층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비가 쏟아지고 있는 중이고 이 아직 남쪽 지역은 이 전선 지역은 아직은 비가 그다지 오지 않고는 있는데 그러나 이게 점점 그 비가 내리는 곳이 남쪽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제 전선 지역도 우기가 들어가서 라스푸티차
전쟁터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관세청이 굉장히 좀 찝찝한 보도인데요. 각 부대에 보낸 인도적인 이 지원금이 현찰로 줬는데 30%가 증발했다라고 해서 관세청이 이걸 밝혔어요. 그래서 세계 각지로부터 지원금을 또 지원 물품을 받는데 그 중에서 현찰로 받은 걸 현찰로 각 부대에 보내서 뭔가 조치를 하라라고 보내줬는데 가다가 배달 사고가 났든지 아니면은 부대장이든 또는 뭐 전달해주는 어떤 그 직위에 있는 자든 누구든지 가서 착복을 해서 30%가 용처 없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지원을 해주는 다른 국가, 지원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그런 통계인데, 그렇지만 이걸 또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자정 의지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주는 세계 각국의 국가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피로도를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로도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부디 자정을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영국은 이렇게 밝혔어요. 킨잘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아직 미완성이다. 성능이 나빠 계속 실험 중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난 주말 푸틴 대통령이 미그 31 전투기, 미그 31K 전투기를 킨잘을 장착해서 흑해 남부 지역을 초계해, 그것도 상시 초계해 라고 명령했다 라고 타스 통신 등 이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한 것을 제가 알려드렸었죠. 여기에 대해서 영국 국방부는 아니 그 킨잘 아직 미완성이고 계속 성능이 나빠서 실험 중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킨잘에 대해서 러시아가 그동안 홍보할 때는 사거리가 2000km라고 했어요. 속도는 마 1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는 사거리가 1000km 이상, 속도는 마 9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자기들 홍보했던 거하고 이 푸틴이 이야기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죠. 푸틴은 뭔가 적은 것도 이렇게 부풀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데 2000km라고 홍보한 것을 1000km 이상이라고 절반을 낮췄어요. 물론 이상이라고 하는 그 공간도 있지만,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보면 킨잘 뭐 몇 번 쐈지만 그게 다 한 500-600km 정도에서 쐈어요. 2000km 또는 1500km에서 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영국은 킨잘은 아직 미완성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절을 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우크라이나는 코파니, 노보프로코피우카 방면에서 진격의 성과를 거뒀다. 이게 이제 로보틴의 오리오브 전선 아닙니까? 또 ISW는 러시아는 미사일과 폭탄, 드론을 섞어서 공습을 다양화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이 말은 폭탄은 이제 활공 유도 폭탄이에요. 그래서 순항미사일이 굉장히 이제 재고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역시 ISW는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교두보를 확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방어선 유지에 곤경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건데, 러시아의 주력이 지금 자포리자 쪽에 다가 있으니까 헤르손에 있는 병력들 빼서 자포리자를 보냈죠. 그러니 당연히 방어선 유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아마 이 헤르손 남쪽에서 곧 굉장히 큰 전과가 짠 하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ISW는 러시아는 지난 며칠간 아우디우카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뭐 전선 지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쿠판스크 지역인데, 쿠판스크는 뭐 그냥 지난 주말 이전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다만 계속 러시아군이 공격해 들어오고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타격을 입고 다시 돌아가는 이 화살표들이 뉴욕타임즈 척파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치고 들어왔다가 다시 패퇴해 들어가고, 이제 이런 그 지난 주말 이전과 똑같은 상황을 볼 수가 있고 피해만 계속 입고 있다 이거죠. 아우디우카에서 아주 굵은 이런 그 화살표들이 있습니다. 들어갔지만 다 실패했다. 뭐 여기 뭐 불길에 휩싸인 도시들이 엄청나게 많죠. 아주 많은 병력들이 양 사방에서 쇄도해서 치고 들어갔으나 여기 뭐 알류 어택, 브로큰 업 다 지금 뭐 깨지고 다시 깨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우디우카 또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은 양 사방에서 깨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자, 우크라이나는 아우디우카 외곽에서 러시아군의 터널을 식별했고 파괴했다라는 건데 이거예요.
이게 우크라이나군이 아우디오카 서부 외곽에서 발견한 러시아군이 굴착한 땅굴입니다. 완전 북한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지상에서는 안 되니까 지하로 뚫고 들어가서 뭔가 지하에서 후방을 한번 이렇게 쑥 나와서 한번 치려고 했나 본데 들켜서 그냥 박살났다라는 거고요. 러시아의 제1근위전차연대에서 자기는 제1근위전차연대 소속이다라고 하는 군인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우리 지휘관들이 술에 취해서 완전히 그냥 꽐라가 된 상태에서 자폭 돌격령을 내려서 뭐 정상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그냥 술 취해서 홧김에 그냥 공격해 돌격해 라고 해서 우리가 엄청난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10월 21일 쿠판스크 방면에서 지휘관 실태를 폭로한 제1근위전차연대 3대대원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우리가 지휘관들이 이런 식이다 라고 성토를 한 영상이 텔레그램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러시아가 이길 수가 없는 이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이 창급 부대 현실이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 댓글에 보면 가자지구 알알리 아랍 이 병원이 뭐 이스라엘군이 공격해서 500명이 죽고 수백 명이 깔려 있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뭐 자기네들이 오파옥 한 거다. 자기네들이 로켓 쐈고 그게 하나가 방향이 틀어져서, 왜 가삼 로켓은 방향을 제대로 확실하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방향이 틀어져서 오포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이제 미국 정보당국에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뭐 열 몇 발을 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어떻게 몇십 분에 쐈고 그 하나가 어떻게 틀어져서 여기까지 떨어졌다 하는 걸 정확하게 미군에서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댓글에 보면 아니 이거 에어버스트로 터뜨린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어버스트 공중폭발해서 그냥 쏟아부었다 이거죠. 이스라엘군이 항공폭탄으로 그렇게 에어버스터 터뜨렸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이 가자지구의 알알리 아랍 병원 당시 폭격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지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태양광 패널 구멍 하나 나 있죠. 또 저기 있는 태양광 패널 구멍 하나 나 있죠. 그냥 이게 답니다. 뭐 유리창 멀쩡해요. 여기 있는 지붕, 이것도 지붕도 뭐 굉장히 단단한 콘크리트 지붕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도 멀쩡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 에어버스트가 어떠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에어버스트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공중 폭발하면 이 정도로 그냥 이 압력파가 엄청난 거 지금 압력파 보이시죠? 이렇습니다. 이런 게 터져버리면 여기 옆에 있는 이 태양광 패널, 지붕, 유리창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이 차량들 다 뒤집어져 버리죠. 뭐 그냥 일반 그 자주포탄, 150mm 포탄 이런 거 근접신관으로 자탄 쏟아붓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100kg 이상의 탄두가 에어버스트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유리창이나 태양광 패널 정도는 그냥 이 압력파에 의해서 터져버립니다. 멀쩡하죠. 이게 무슨 에어버스트입니까? 그래서 이 댓글에 보면 저를 보고 또 저희 자주국방 네트워크 우리 연구원들 보고 전문가도 아닌 게 하는데, 아니 국방부 그리고 육군, 해군, 해병대 등 이 각 군의 이 연구 영역을 수십 건을 수행한 저와 저희 연구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면 누가 전문가입니까? 제가 그동안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 있었는데 저는 몰라도 우리 연구원들을 폄하하는 건 제가 참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국방부와 군에서 공식 발주한 것을 경쟁 입찰을 통해서 기술 평가 점수를 획득하고 이런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낙찰을 받고 연구 영역을 수차례 회의를 하고 납품하고 그걸 아주 많이 수행한 우리 연구원들이 또 제가 전문가가 아니면 누가 전문가입니까? 아무튼 인터넷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과도한 이런 그 왜곡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진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이 이스라엘 밖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이란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전쟁권법 법안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력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지중해 이스라엘 인근 해역으로 파견한다고 밝혔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공모함 타격 전단을 유럽을 담당하는 제6함대가 아닌 중부군 사령부 예하의 제5함대로 배속하기로 했으며 이와 별개로 대규모 추가 전력을 중동 지역에 급파한다고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각 10월 21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시로 아이젠하워 전단이 중부군 사령부 책임 지역으로 이동 중이며 이달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의 복귀는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영내 미군 전력 보호를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저고도 종말 단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어트 팩3를 중동 지역으로 긴급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드와 패트리어트 포대 배치 예정 지역은 이라크와 요르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라크의 경우 최근 며칠간 친이란 민병대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알 아사드 공군기지, 요르단은 지난주부터 미 공군 전투기가 대거 배치된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에 방공자산이 증강될 예정입니다. 미군의 이 같은 전력 배치는 이란과의 전쟁에 대비한 것인데요. 미 국방부의 이번 발표에 앞서 이란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인 이스마일 칸이 준장과 지휘부가 시리아에 있으며 현재 시리아 지역에서 민병대 병력들을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이 이번 사태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인데요. 이란 매체들은 쿠드스군이 서부 시리아 지역의 최고 수준의 군사 대비 태세를 발령하고 대규모 병력이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시리아 각지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병력과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병력들을 규합해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제2전선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은 각 지역의 민병대들이 이란의 통제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시리아 외에도 이라크와 홍해 일대에서도 공격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라크 지역의 친이란 민병대가 알 아사드 공군기지와 알 하리르 공군기지를 비롯한 이라크 내 미군 거점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고 지난주부터 두 공군기지에 떨어지기 시작한 로켓탄과 박격포탄은 이미 미군의 방공 능력을 초과해 기지 내 일부 시설에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신규 배치 항모 전력을 지중해가 아닌 중동 지역에 배치하고 중동 각 지역의 미군 거점에 방공자산과 전투기를 증강하는 것은 미군이 레바논과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휘하는 이란과의 전면적인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시작된 이번 분쟁은 미국과 이란, 서방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충돌하는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투입이 예정된 다음 주가 중동은 물론 지구촌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이젠하워 전단이 10월 15일 미 동부 노포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지브랄타 해협 통과해서 이제 지중해로 들어올 그런 정도 시간이 되었죠. 그러면 이 아이젠하워 전단을 동지중해에 배치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미국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 바뀐 그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이런 식으로 명령했다라고 미 국방부의 보도자료인데 이 보도자료를 보면 이 6함대 유럽 사령부 예하의 6함대 작전 권역으로 아이젠하워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5함대 작전 권역, 중부 사령부 예하의 5함대로 보내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동부지중해 그러니까 이 터키,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아래 시리아가 있고 그 시리아 아래 레바논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이런 지역이 지중해를 담당하는 6함대 관할 구역이에요. 그런데 이 동부 지중해 연안 지역은 6함대 관할 구역인데 그 동쪽에 있는 시리아 동쪽에 있는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이런 지역들 여기는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지역은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중부 사령부 예하 5함대 섹터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스라엘 앞에 이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과 아이젠하워 항모전단 두 척의 항모전단이 세팅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이젠하워를 빼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페르시아만 쪽으로 가라
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은 뭐냐? 이라크 쪽에, 이란 쪽에 지금 굉장히 열받는 일이 발생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들이 알 아사드 공군기지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드론 쏴서 막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급기야 이런 파괴가 된 사진까지 공개됐어요. 여기 미군 기지입니다. 지금 이 주말간에 그 민병대들, 반군들이 쏜 친이란계 카타이브 헤즈볼라죠. 그들이 쏜 로켓에 파괴된 미군 기지예요. 왜냐? 너무 많이 날아오니까 이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C램, 그 C램으로 요격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 한도를 초과한 거예요. 마치 하마스가 쏜 5,000발, 7,000발의 로켓에 아이언돔이,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중과부적으로 도저히 막지 못한 이 초과된, 능력을 초과한 것들이 쏟아지니까 그 나머지가 이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것처럼 미군 기지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안 되겠다. 후방 지역에, 이라크 지역에, 이란 지역에 이 지역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미국이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국 북부 지역 스코틀랜드에 있는 패슬레인 기지, 여기가 이제 미국의 그 잠수함 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플로리다 함이 출발했어요. 플로리다 함은 SSGN, 그러니까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154발, 154발을 장착하고 있는 순항 미사일 전용 공격 핵잠수함입니다. 이게 북극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중해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154발의 토마호크를 어딘가로 쏟아붓겠다. 이거가 되는 것이죠. 미국을 건드리는 이 후방 지역의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이란, 뭐 이 지역을 때려버리겠다. 이건 거죠. 또 이참에 전투기들 보내서 이란의 핵시설 완전히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거의 농축의 무기급으로 농축했을 것이다라고 누구나 지금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거 아예 그냥 이참에 그냥 제거해버릴 수도 있는 이런 명분을 지금 미국이 가져버렸고 결심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여기까지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군을 보면 이 요르단에 전력이 들어왔죠. F-15E 스트라이크 이글, 그리고 F-16, F-35가 지지난주에 대거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럴드 포드 전단 지중해 지금 있죠. 아이젠하워 전단이 이런 식으로 홍해를 거쳐서 여기 페르시아만으로 갈 거죠. 가고 있죠. 그리고 바탄 강습 상륙 전단이 수에즈 운하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기지, 여기는 F-15 그리고 F-16 그리고 F-22 이런 전력들이 교대 배치되고 있는 곳이에요. UAE의 알다프라 기지, 여기도 F-15 등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의 알 아사드 기지, 이 공군기지인데 여기도 전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뭐가 배치되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미군이 세팅되어 있는데 이 아이젠하워 전단이 이란 앞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거의 뭐 이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 가자지구로 들어갈 거냐? 자, 지금 10월 15일 날 이 아이젠하워가 출항을 했으니까 지금 아마 지중해로 진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지중해 들어와서 홍해에 거쳐서 수에즈운하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려면은 아마 한 5, 6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말 정도가 돼서 이 아이젠하워가 이 정도의 세팅이 된 이후에 후방을 이 정도면 안정화됐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는 예상을 한번 해보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또 들어갈 가능성도 있죠. 왜냐? 일단 뭐 전투를 이란하고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